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행복님들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받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동조나 위로를 넘어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그 한마디가 필요할 때 말이죠. 진짜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론 감정의 장벽마저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의 깊은 마음에 다가가고 진짜 공감으로 적의 마음마저 열 수 있는 그 특별한 한마디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공감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영희 씨는 한 달 전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의 신뢰 속에 큰 역할을 맡은 만큼 영희 씨는 며칠 밤을 새우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죠. 발표 당일 회사 임원진 앞에서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영희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으며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화면에 갑자기 잘못된 자료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류 메시지가 떴고 영희 씨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희 씨에게 쏠리자 머릿속은 하얘지고 아무리 애써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몇 마디를 간신히 내뱉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영희 씨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간신히 발표를 마친 후에도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죠. 친구는 영희 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깊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놀랐니? 정말 당황스러웠겠다. 그 한마디에 영희 씨는 한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 말 사실 심리적으로 아주 기막힌 공감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왔나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말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의 감정을 따라 느끼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순간 상대방이 내 편이 된 느낌이 확 들죠. 내 감정을 그대로 반사해 주니까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고 나와 같은 편에 서준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진짜 공감의 마법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진짜 힘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참된 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님들께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 한마디로 따뜻한 공감을 전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찾아올 거예요. 두 번째,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재호 씨는 얼마 전 부모님이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던 분들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죠.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 돌봄의 책임을 나누어 맡았지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재호 씨는 자연스럽게 자주 병원을 오가며 부모님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는 갑작스레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앞당겨졌고 상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재호 씨에게 전가했습니다. 이 일 꼭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해. 상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날도 재호 씨는 퇴근하자마자 부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없이 몇 주가 흘렀고 재호 씨는 지쳐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하루는 병실에서 지쳐 쓰러지듯 잠들어 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무심코 전화해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부모님을 위해 뭐든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자꾸 내가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 직장도 가족도 모두 내가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아. 친구는 한참 동안 재호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나 봐.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재호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직장에서 감당해야 했던 부담과 책임을 계속 혼자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그 마음이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로 녹아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힘들었던 거였구나. 하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숨이 조금씩 쉬어지는 것 같았죠.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라는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공감의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감이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독이고 스스로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마음이 힘들 때 스스로 그 감정을 인정하고 다독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나 봐 하고 우리 감정을 함께 받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님들께서도 누군가 마음속 짐을 털어놓을 때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라는 이 한마디로 그 마음을 가볍게 해주세요. 따뜻한 공감의 힘이 상대에게 깊이 스며들어 그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수연 씨는 최근 아이의 성적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지만 주변의 학부모들이 슬슬 사교육에 집중하는 걸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얼마 전 학부모 모임에서는 아이들 학습 이야기가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우리 애는 이번에 성적이 올랐어. 역시 학원을 보내야 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내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도 어쩌면 아이를 위해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수연 씨는 결국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엄마가 아닐까 걱정돼. 다른 엄마들처럼 챙기지 않아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어. 친구는 수연 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연 씨는 자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처럼 자유롭게 자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밀려와 마음이 쉽게 놓이질 않았던 거죠. 잠시 후 친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친구의 그 한마디에 수연 씨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갈등과 고민, 다른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였구나. 싶으니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라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감을 인정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붓는 것과 같아서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녹이고
그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라는 말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나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느낌이죠.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펴서 참되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도리이다.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공감의 길이죠. 행복님들께서도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라는 이 한마디로 그 마음을 감싸주세요. 진심 어린 공감은 상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오랫동안 따뜻한 위로로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이 힘들었겠다. 정우 씨는 요즘 회사 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팀원들의 실수까지 모두 챙겨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넘치는 업무에 정우 씨는 점점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오랜 친구에게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간 힘들었던 걸 참고 있었던 정우 씨는 친구의 물음에 그동안 쌓인 피로와 고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나 요즘 너무 벅차.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 팀원들 실수까지 내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끝까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친구는 정우 씨의 말을 한참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깊이 이해하는 목소리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순간 정우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자신에게 힘들어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고 다그치며 버티던 마음이 친구의 한마디에 서서히 놓이는 듯 했죠. 그래. 내가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하며 스스로도 위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 판단 없이 받아들여주는 진정한 공감의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과 피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대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힘을 지닌 표현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이 곧 진정한 도리이다. 누군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위로라는 뜻이죠. 행복님들께서도 주변에 지쳐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이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뜻한 휴식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럴 때는 누구라도 지치죠. 지영 씨는 워킹맘으로서 매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서둘러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일에 몰두하다가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하며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죠. 일과 육아를 모두 잘 해내고 싶었지만 점점 체력이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아이가 갑작스레 감기에 걸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며칠째 밤잠을 설친 지영 씨는 회사 업무까지 밀리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니까 당연히 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자꾸만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지영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아이가 아프기도 해서 퇴근하고 돌보다 보면 회사 일까지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로서도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솔직히 정말 지친다. 친구는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누구라도 지쳐. 그 한마디에 지영 씨는 순간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지친다고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 힘들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죠. 친구의 한마디가 지영 씨의 마음에 따뜻한 여유를 선물한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지치죠라는 말은 상대방의 고단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충분히 공감해주는 힘이 있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지지라고 부르며 사람은 자신의 피로와 고충이 타인에게 공감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공감은 상대방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라도 이럴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가집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다른 이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과 위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행복님들께서도 주변에 지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럴 때는 누구라도 지치죠라는 한마디로 그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잠시나마 포근한 쉼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 너무 애썼네요. 고생 많았어요. 진우 씨는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내에서도 큰 기회로 여겨져 진우 씨 또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죠. 매일 야근에 주말까지 반납하며 온 힘을 쏟아 준비했고 드디어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나니 그간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마음속에 묘한 허탈감과 함께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도 그 고생을 모르겠지.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자리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자 진우 씨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잘해내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다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솔직히 허무하더라. 친구는 진우 씨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애썼네.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진우 씨는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피로와 서운함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많이 했었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나도 나를 인정해줘도 되겠어. 친구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 진우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너무 애썼네요. 고생 많았어요. 라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그간 쏟아온 노력과 고생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보상이라고 하며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공감받을 때 마음속 피로가 가벼워지면서 비로소 위안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래, 나 정말 잘 해냈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리다. 누군가의 고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과 이해라는 뜻이죠. 행복님들께서도 요즘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애썼네요. 고생 많았어요. 라는 한마디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어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쌓는 시작이 되죠. 행복님들께서도 이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공감을 전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행복님들도 누군가의 공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행복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행복님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